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1세대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조 바이든과 젤렌스키를 지금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러시아 침공에 대하여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스파르츠 의원은 인디아나주 하원 의원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친척 집에 머물면서 현지 상황을 몸소 체험했다고 하며 오늘 기자와의 발표회에서 조 바이든과 젤렌스키는 정치쇼를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나 전략적인 보고서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는 즉시 코미디언으로 돌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도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탁상 공론으로 매일매일 보고서나 분석표 따위를 보지 말고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원조에 대해서 감시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현재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과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하원 의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는 조지아의 기념물인 조지아 가이스톤의 외부 기둥 4개 중 하나가 수요일 아침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스톤헨지 또는 악마의 기념탑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이 화강암의 구조물은 8개국 언어로 10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누가 세웠는지 모르나 1980년 3월에 갑자기 땅에서 솟아났는지 19피트 즉 6m 높이의 이 거대한 화강암 구조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침 원칙으로 알려진 10개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히브리어, 스와힐리어, 러시아어, 힌디어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는 매일매일 12시 정오가 되면 이 4개 기둥 사이로 좁은 빛이 통과하여 한 곳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그날 날짜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GFI 즉 조지아 수사국은 이것이 어떻게 파괴가 되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발표에 따르면 개인의 사제 폭탄에 의하여 기둥 한 개가 부셔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스톤에 따르면 인류는 인류의 미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10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자연과의 영원한 균형 속에 인류의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한다. 2번 번식을 현명하게 안내하고 체력과 다양성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새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십시오. 네 번째, 열정, 믿음, 전통, 그리고 절제된 이성을 가진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법과 정의로운 법원으로 사람과 국가를 보호합니다. 여섯 번째, 세계 법원에서 외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내부적인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소한 법과 쓸데없는 공문을 없애야 됩니다. 여덟 번째,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진리, 아름다움, 사랑, 무한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열 번째, 지구에 암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연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라고 하며 10개의 강령을 비문에 새기고 있습니다. 많은 음모론자들이 바로 세계 단일화의 어두운 정부들이 이것을 세웠다고 믿고 있고 또한 그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겨진 10개가 바로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센터인 CDC가 올라프 아이스크림에 대하여 전량 폐기 처분하라고 오늘 긴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아이스크림에서 지금 리스테리아균이 발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22개 주 약 2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플로리다 사라토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병과 관련된 사례로는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캔사스,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및 로드 아일랜드를 포함한 10개 주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들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빅올라프 아이스크림을 사서 보관하였던 모든 냉장고는 지금 살균 소독을 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리콜이 아니고 폐기 처분인 것입니다. 즉시 버리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대법원에서의 낙태 법안 폐지에 대하여 다보스 포럼 멤버들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그간에 많은 사건에 연루되었던 조지 소로스는 전면에 별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다급하였던지 오늘 그의 선전 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서 미국 대법원과 공화당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미국은 지금 민주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헌법에 낙태의 권리와 동성애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조지 소로스라는 말이 도울 정도로 극좌적인 모든 아젠다에는 조지 소로스가 뒷배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면에 나선 적이 없었으나 오늘은 결국은 급했던지 자신의 선전 매체를 통하여 공화당과 미국 대법원을 향하여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국 세계경제포럼 대 미국 공화당과 대법원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 58개국에서 약 6,000건 이상의 멍키박스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6월 27일 열렸던 WHO 회의에서는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선언하였으나 오는 7월 18일 긴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세계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가상 기자회견에서 7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유엔기구가 WHO 최고 경보 단계인 세계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위원회 소집을 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기타리스트인 카를로스 산타나가 공연 도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화요일인 7월 5일 오후 10시경 그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북쪽에 있는 클락스톤에서 라이브 뮤직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주 시작하고 20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실려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는 공연 도중에 역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서 심장 스탠스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산타나의 다음 투어 연주지인 펜실베이니아 버켓타운의 스페셜 극장에서의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오늘 대변인을 통하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완쾌되기를 바라며 그의 빛나는 기타 연주를 보게 되길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LGBTQ로 인하여 캘리포니아가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22개 주 중의 하나인 몬태나주로 자기 부인과 여행을 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22개 주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주정부 예산으로 여행을 금지한다고 입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지사인 게빈 뉴섬 당사자는 자신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몬태나주로 여행을 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은 2008년 자기 아내와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몬태나주에는 부인의 일가 친척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처가 쪽에 여행 삼아 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주지사 대변인은 공금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의 여행 중 안전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정부 예산에 쓰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움직이게 되면 그의 수행원과 보안 요원들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게빈 뉴섬 주지사가 개인으로 부담했다고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분을 기자가 지적을 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게빈 뉴섬 두 번째 주민 소환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0%는 조 바이든의 정신력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연 누가 지금 미국을 통치하느냐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받고 있기로는 바로 이 한 컷의 사진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오성홍기와 앞에는 오바마, 바이든, 조지 소로스 3명의 사진이 나란히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지금 조 바이든이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랄 걸 바라야죠. 지금 급진 좌파들이 바이든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급진적인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이 국가를 리셋하기 위해 순간이 요구하는 시급함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거나 또한 그럴 능력이 없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CNN에서 방향이 없고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 자다 깬 모양입니다. 조 얼굴 마담이 무엇을 결정하고 또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지시사가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서던 캘리포니아나 또는 중부 캘리포니아까지 여름만 되면 산불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드디어 캘리포니아 소방청에서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치누크 CH-47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물탱크를 장착한 헬리콥터를 2대나 캘리포니아에 오늘 제공이 된 것입니다. 이는 신속 대응 부대라고 하여 캘리포니아 남부에 소재하는 소방청의 새로운 부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 부서에는 소방 헬리콥터 1대, 정찰용 헬리콥터 1대, 그리고 치누크 CH-47 2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많은 소방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은 11월 중순까지 임시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등을 대상으로 산불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만 되면 지긋지긋하였던 산불이 올해는 어떤 양상으로 진화가 될지 궁금하였는데 드디어 좋은 방법이 도입되어서 기쁘기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